야, 이게 남미의 맛이야? 남미의 맛이야. 입안에서 계피 쌈바가 쳐. 여러분들의 사이버 술 친구 술성규입니다. 오늘은 지난 주류박람회에 있었죠. 주류박람회에 있었는데 제가 어떤 모 영상에서 주류박람회 때 브라질의 위스키가 나왔었다라고 했었는데 제가 못 구하고 있다가 아는 분의, 아는 형님의, 아는 친구의, 아는 지인의, 아는 동생의 하다 보니까 구할 수 있어가지고 삼바, 카포에라, 네이마르 왁싱 위스키. 사실 브라질 왁싱이 브라질에서 온 건 아니라더라. 아무튼 가지고 왔습니다. 이 위스키 붐이 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일어나다 보니까 옛날에 이제 위스키 5대 강국이라 해야 되나? 일본, 호주, 미국, 스코틀랜드, 캐나다 이렇게 5대 위스키 산지가 있었는데 이거 여기 말고도 굉장히 많은 지역에서 위스키가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 있는 암브라나도 좀 그런 것 같아요. 미국이랑 브라질이 유럽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았죠. 예를 들어서 미국은 영국의 식민지, 역사에가 미국은 영국의 식민지였고 이제 브라질은 포르투갈의 식민지였거든요. 근데 독립하는 시기가 거의 비슷해요. 그 영향을 좀 많이 받아가지고 위스키 산업이 조금 있었지 않았을까 했는데 찾아보니까 그렇게 막 엄청 발달된 위스키 산업은 아니고 이제 거의 좀 태동하는 정도인 것 같습니다. 위스키 좋아하시는 분들도 딱 두 가지 파로 나뉘거든요. 글렌캐런에다 척합이 딱 박아가지고 이제 여기는 5대 위스키 아니면 못 들어온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호주라던가 덴마크라던가 뭐 브라질 위스키 개화파인 분들은 각국의 이제 위스키를 드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뭐 이게 좋다 나쁘다를 떠나가지고 저는 좀 위스키 개화파에 가까워가지고 뭐 호주에서 나온 위스키도 굉장히 맛있게 먹었고 특히나 요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또 이야기를 왜 하지? 브라질 나라 이름이 왜 브라질인가에 대해서 아시나요? 이 포르투갈에 옛날에 항해를 많이 하던 아저씨들이 있었나봐요. 막 이제 배 타고 항해 막 하던 아저씨들이 남미의 어떤 큰 대륙에 간 거라. 근데 여기 가니까 이 브라질 나무가 엄청 많았대요. 근데 그 당시에 포르투갈에서 브라질 나무가 엄청 비쌌대. 이 포르투갈 아저씨들이 이 브라질 나무 보고 깜짝 놀란 거라. 이 금이 그냥 확 있다. 돈으로 보인다 모든 게 해가지고 자기 나라에 쫑쫑쫑 가가지고 포르투갈 국왕한테 가서 국왕폐하. 저기 이제 바다 건너 남미 어떤 가니까 브라질 나무가 진짜 굉장히 많습니다. 포르투갈 국왕이 그렇냐 그럼 거기 가서 나무를 다 베와라 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가 어디냐? 브라질 나무가 많으니까 브라질? 이렇게 해가지고 브라질이 됐거든요. 아니 진짜야. 아무튼 브라질이 이제 브라질 나무 다 수탈 당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사탕수수를 심었거든요. 사탕수수 심었다가 사탕수수 이제 다른 지역에도 잘 되니까 브라질에서 굳이 할 필요 없어서 브라질에서 또 빠지고 다시 고무나무 심어가지고 고무나무 이렇게 하다가 수탈과 이 슬픈 그런 역사들이 있었다 브라질에. 아무튼 그 브라질에는 그 세계 허파라고 불리잖아요. 그래서 세계 허파로 불리는 만큼 나무가 굉장히 많다. 그 중에서 이제 암브라나 이 위스키 이름이거든요. 이 암브라나라는 거는 나무입니다. 브라질 나무가 브라질 국가 이름이 된 것처럼 이 암브라나 나무도 위스키의 이름이 된 거다. 근데 찾아보니까 이 암브라나 캐스크가 얘들만 쓰는 건 아니고 다른 이제 스코틀랜드라던가 버번 위스키 쪽에 좀 피니시로 사용하긴 하더라고요. 이 특유의 뭐 계피 맛이라던가 이런 게 있다고 하긴 하는데 그건 제가 아직 암브라나 캐스크를 사용한 위스키를 한 번도 안 마셔봤기 때문에 한번 혓바닥에다가 한번 나중에 좀 이따 들이부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딱 어떤 느낌인지 알 거 아니야. 브라질의 위스키 산업이 좀 자리 잡으면 암브라나가 브라질 위스키의 좀 시그니처 메뉴라 해야 되나? 미국에는 버번 배럴이 시그니처면 일본의 미즈나라 캐스크가 또 시그니처고 브라질에는 암브라나가 시그니처가 될 수도 있는 거지. 이 우리나라에는 뭐가 시그니처가 될지 좀 궁금해. 왜냐면 내가 검색을 해보니까 참나무가 종류가 진짜 뒤지게 많거든. 그 중에서 뭐 어떤 성분을 가지고 있는 것만 선택받은 아이들만 이 캐스크가 될 수 있는데 그 캐스크가 될 수 있는 게 생각보다 몇 종류가 안 되더라고. 근데 우리나라에서 김창수 선생님이 한국 몰트와 한국 캐스크를 해서 나왔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뭐 몰트 때문인지 캐스크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뭔가 약방틱한 느낌이 났단 말이지. 그게 뭔가 우리나라 캐스크의 특징인지 아닌지는 조금 더 지나봐야 알 것 같긴 해. 아직까지 우리나라 캐스크를 외국에서 가져가가지고 숙성을 했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암브라나 캐스크 같은 경우에는 외국에서도 쓰는 케이스가 뭐 외국 사이트나 이런 데 찾아보면 있으니까 좀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더블우드예요. 아메리칸 오크, 버번 배럴에서 숙성을 한 다음에 브라질리안 암브라나 캐스크에서 피니싱하는 제품입니다. 도수는 43도인데 사실 43도여도 밸런스만 좋으면 도수가 아쉽습니다. 근데 브라질도 내가 봤을 때 걔도 열대지방이니까 증발이 많을 거 아니야.
어? 희한하네 이거. 진짜 희한하네. 호두 느낌 납니다. 호두 냄새가 나요. 위스키에서 한 번도 못 맡아본 냄새거든요. 견과류에서 나는 그 오일리한 맛? 그런 느낌이 나요. 색깔은 뭐 이런 말 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물을 좀 많이 먹었을 때 오줌 쌈 이런 색깔이거든요. 좀 더럽긴 한데 이래야 또 이 시청자분들이 또 어떤 느낌이 정확히 아니까. 아 그리고 굉장히 버번틱한 느낌이 많이 나요. 아세톤 냄새 확 나고. 아 그리고 아까부터 이게 내가 그 코에 좀 지배를 당한 게 그 호두 냄새야. 호두 냄새.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이거 내가 마셔봐야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와 달다. 이때까지 먹어봤던 위스키로 좀 뭔가 표현이 안 돼. 이때까지 내가 알고 있는 위스키 카테고리로 표현이 안 되는 맛인데 뭔가 좀 재밌어. 그리고 뭔가 이게 견과류 향이 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되게 고소한 느낌이 나네. 야, 신기하다. 야, 이거 한번 먹어봐 이거. 수정도 아니야? 맞지? 그런 느낌. 계피는 게 엄청 강하다니까. 이거 내가 봤을 때 디저트 같은 데 뿌려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 이 요즘에 우리나라 약과 같은 거 좀 인기 많잖아요. 약과를 페어링해도 맛있을 것 같고. 야 이게 남미의 맛이야? 남미의 맛이야. 입안에서 계피 쌈바가 쳐. 그리고 타격감이 좀 있습니다. 뭐라 해야 되지? 43도보다 조금 더 도수가 높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마치 네이마르가 입안에서 막 그냥 바디 페인팅을 치는 느낌이랄까? 이게 쌈바의 맛인가? 옛날에 그 무한도전 가요제 유재석 선생님이 그 쌈바의 매력이라고 쌈바의 매력에 빠져봐 내 눈을 똑바로 봐. 어우 탈감이 굉장히 있어. 이거 그냥 먹는 것보다는 내가 위스키를 먹으면서 뭔가 안주가 좀 생각난다는 느낌이 들 때 잘 없거든? 근데 이거는 초콜릿이랑 먹어도 맛있을 것 같은데 약과랑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 약과에다가 요즘에 약과 위에 견과류 같은 거 올려가지고 뭐 좀 이쁘게 해서 디저트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바에 가서 한 잔 일단 먹어보고 사면 좋았을 것 같은 맛이긴 해. 아 근데 이게 좀 풀리니까 그 여러분들 그 장난감 특히 이제 건담 같은 거 새로 포장 뜯으면 나는 냄새가 있거든요. 살짝 플라스틱? 아무튼 그 냄새가 좀 나는 것 같아. 그리고 그 버번 느낌이 강하다. 버번 K보다는 그냥 버번을 좀 섞은 느낌이 강하게 드는 것 같아. 오늘 맛 표현 너무 많이 했다. 우리 채널은 20초만 먹어야 되는 그런 채널인데 새로운 신문물 신대륙 발견해가지고 너무 오래 탐구해버렸네. 입안에서 계피 쌈바랑 네이마르 볼 트래핑하는 바람에 이 혼란와가지고 술을 너무 많이 먹었다 지금. 오늘도 술 친구가 손가락질. 오늘도 술 친구가 되셔서 감사합니다. 쌈바의 매력에 빠져봐